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네, 전일 우리 시장 이 하락세 장세가 다시금 시작되면서 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조금은 커졌습니다. 특히나 이 원달러의 환율이 다시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이 때문인지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좀 강력하게 보여졌던 지난 장이었습니다. 이에 전일 이 간밤에 미국 시장 역시나 이틀 연이어 하락의 흐름이 보여지면서 조금은 우려가 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 이 염려와는 다르게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 0.28% 상승하면서 2,44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94% 상승하면서 768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개인 투자자 강력하게 담아냅니다. 1,475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 투자자 홀로 덜어내고 있는데요. 1,427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외국인 투자자 전일에 전환을 해주면서 오늘 시장에서 41억 원의 매물을 담아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황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시면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 투자자 강력하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에 기관 투자자 함께 동반 매수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 코스닥 상황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559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전일 저희가 코스피 시장에서 확인해봤던 종목들 가운데 한 종목이 이 상한가를 기록해줬는데요. 이 상한가의 종목 바로 저희가 전일 확인해봤던 애플페이 관련주 중 한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일에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던 애플페이 관련주 확인을 해보시면요. LG전자 0.2%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우리 시장 어떤 흐름을 좀 가져가게 될까요? 자, 어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때 일단은 흔들릴 수 있다, 눌릴 수 있다. 하지만 눌릴 때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이 빠르면 하루만 해도 바로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어제 신의 한 수 소통방송에서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하루만 해도 올라갈 수도 있다. 빠르면.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자,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급등을 하진 않아요. 코스피를 보면은 0.26%밖에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강하죠. 일단 코스닥이 안 빠지는 게 좀 수상했는데 이게 이제 차별화 장세가 나와서 그런데 자, 일단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별로 안 빠졌어요. 어제 뭐 나스닥 1% 빠졌다. 뭐 기사들이 뭐 난리를 치던데 뭘 빠진 게 있어야 빠졌다 그러지. 미국 시장이 좀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한 이 정도는 깨져야 돼요. 한 11,000 정도 깨져야 됩니다. 한 4, 5% 빠져야 돼요. 그리고 막 많이 깨져야 지수가 뭐 박살이 나고 큰일 났다 이 얘기 나오면 나스닥이 많이 깨져야 되는데 지금 눌리는 거는 다 눌림목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오늘 새벽 2시 40분에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오늘도 경계감 때문에 우려감 때문에 떨어졌던 거는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용이 안 되고 막 경기가 막 박살나고 막 그래야 양적 완화도 하고 금리 인하도 하고 뭐 이렇게 경제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이렇게 돈을 풀 텐데 그게 아니고 고용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또 경기가 또 그 과열에 들어가게 되면은 또 물가도 엄청나게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 속에서 금리 인상을 조금 더 단행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어제 그저께 빠졌는데 제가 빠질 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 빠지는 게 이 정도 빠져갖고는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올라간 것들에 대한 약간의 물량 소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세요. 시장에서 안 좋은 얘기가 맞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지금 경제에 대해서 내지는 뭐 금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먹히려면 일단 나스닥부터 11,000을 일단 깨고 시작을 해야 안 좋은 악재가 먹히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깨져야 올해는 난리 났구나, 게임 끝났구나, 주식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만 깨지면 주식하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깨졌어 안 깨졌어? 나스닥 안 깨졌죠? 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저점 매수하는 겁니다. 안 좋은 얘기 나왔어? 뭐 경기가 안 좋대?
싸게 사는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싸게 사는 기회라고 어제 신의 한수 소통방송에도 얘기했고 아침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은 안 빠져요. 이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을 하게 되면 뭐 별로 내용은 관심 없습니다. 뭐 그 얘기 끝나면은 재료 소멸로 해가지고 악재들은 어느 정도 사그러지고 또 종목들이 움직일 텐데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 뭐 오브젠, 비트나인 이게 다 이제 인공지능 관련 섹터인데 비플라이, 소프트, 뭐 줌 인터넷, 코난테크, 뭐 풀리토, KTIS 이게 다 이제 인공지능 섹터들인데 인공지능 섹터들이 싹 다 빨간색이고 유엔젤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유엔젤 이게 이제 노란 톡방에서 한번 저번에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이 바닥에 있을 때 한번 얘기했던 겁니다. 구글하고 뭐 인공지능 어쩌저쩌고 엮여갖고 얘기 나와가지고 유엔젤이 이슈가 한번 나왔었던 종목인데 이거 봐봐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옆으로 행보하는 척하면서 고점에 떠 있는 척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차별화 장세 내지는 종목별 장세가 계속 펼쳐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의 시장도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는 거지 시장 흐름이 꺾이거나 급락 나오거나 여러분들이 시장이 아유 위험해 도망가야지 하는 흐름이 나오려면 나스닥 만 깨질 때 나스닥이 많이 깨지면 주식하지 말고 도망가세요. 근데 많이 안 깨지고 계속 잘 버티죠.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가진 않아도 코스피 안 올라가도 됩니다. 1년 내내 2,500 안 넘어가도 돼요. 어차피 종목들은 폭등할 거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서부터 해서 대형주들, 뭐 LG화학 이런 대형주들이 안 가고 중소형주들이 폭등을 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만 가든지 개별주들이 폭등을 하든지. 어쨌든 지금은 매매 장세에서 기존에 강했었던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도 흐름들이 굉장히 괜찮고요. 게임주 흐름들도 나쁘지 않고 뭐 오랜만에 지금 제약바이오주들 플러스가 나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인공지능 섹터보다는 좀 약한 흐름이라서 일단 인공지능밖에 지금 제 눈에는 보이질 않는데 오늘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쪽에서 제가 표역종 하나 갖고 나왔거든요. 왜냐면 인공지능이 저렇게 강하다면 저게 이제 다른 쪽으로 순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하고 게임주하고 이쪽하고 인공지능하고 이런 이제 그 어느 정도 순환하는 흐름들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제 패턴주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갖고 나온 종목 이따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시장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반등 나오네요. 오늘까지 좀 눌리고 내일서부터 한 수요일서부터 움직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빠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빠지는 뭐 다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이 좀 상승 종목이 많고 코스피는 하락 종목이 좀 더 많네요. 그러니까 아직 지수가 연준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경계감 속에서 확실하게 뭐 위로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에요, 지수가. 하지만 종목별로는 굉장히 강하다는 점. 이게 생각보다 하루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빨랐다라는 점은 지금 시장이 그만큼 강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고용시장 호조로 인해서 다소 우려감이 보여지던 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이내 이렇게 상승 전환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우리 시장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이런 흐름을 확인해 보니 이 우려감은 다소 내려두셔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선 특히나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조금 더 힘차게 움직여줄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이렇게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리스크관리팀, 피해보상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디어유입니다. 저희 오늘의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볼 텐데요. 패턴은 N자형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공략하면 괜찮을까요?
자, 디어유는 이제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종목인데 과거에 이제 팬심으로 만들었던 무슨 막 그 뭐 채팅, 그다음에 뭐 소통 공간, 그래서 뭐 이런 게 또 상장을 하나 했는데 시가총액도 꽤 커요. 근데 이게 메타버스, 그러니까 예전에서 이제 뭐 로블록스라든지 뭐 제페토, 그다음에 뭐 그런 이제 가상 공간에서 뭐 이런 게임들이 이게 돈이나 될까 했었던 게 한 불과 1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아이들이 이런 데서 많이 놀고 소통하고, 그러니까 뭐 그거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싸이월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이월드 공간 안에서 이제 아바타, 그게 다 그런 이제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뭐 아이템도 팔고 뭐도 하고 게임도 진행하고, 그게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뭔가 그 안에서 영화에도 나오는데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쇼핑도 하고, 그다음에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런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 이름은 기억나지는 않는데, 근데 그게 정말 그 영화의 내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흐름들이 우리가 그런 이제 그 안경 이런 것도 쓰고 그러면서 이제 가상 현실에서 우리가 진짜로 뭐 두바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상 안경을 쓰고 같이 뭐 이제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손잡고 가갖고 여행도 하고 그 안에서 뭐 쇼핑도 하고 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 진짜 결제를 하면 결제가 되고 그 안에서 막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안경은 우리는 집 안에서 방구석 안에서 안경을 쓰는데 뭐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손잡고 두바이 가갖고 뭐 쇼핑하고, 이런 게 뭐 10년 안에 언제가는 뭐 될지도 모르는, 어쨌든 그런 이제 이걸 얘기한 거 지금 당장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거하고 디오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가상 공간이 앞으로 점점 확대가 되거나 시장들이 커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TV를 틀어놓고 쇼핑몰에서 이렇게 사지만 앞으로 10년 뒤에서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얘기죠. 가상 그 공간에서 우리가 이런 VR, AR, 증강현실의 안경을 쓰고 손잡고 놀러 다니면서 뭐 쇼핑도 하고 뭐 이런 그 안에서 가상 공간 안에서 게임도 즐기고 가상 공간 안에서 영화도 보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대가 언제 올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나리오에서 지금 가상 공간에 이제 관련된 이런 이제 그 메타버스가 이제 가상 공간을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공간 뭐 이런 가상 공간에서의 이런 관련주들이 일단 옥석 가리기는 나중에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시작되는 인공지능 챗봇 GPT가 쏘아올린 공으로 인한 이게 이제 그 확산. 그래서 지금 디어유도 차트 패턴과 거래량이 좋아서 이것도 전고점 돌파하면 N자형으로 갈 것 같으니까 오늘 표역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이고요. 잠시 뒤에 가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타버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는 가운데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으로 디어유 잡아주셨습니다. 디어유 매수가를 확인하기에 앞서서요. 지난주 우리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네, 수익률이 좀 강력하게 보여진 종목들 확인이 되네요. 수요일에 잡아줬던 자이언트 스텝 22,000원의 매수가에서 1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해 줬고요. 화요일에 잡아줬던 뉴 8,490원의 매수가에서는 7.8%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은요. 바로 어제 잡아주었던 KG 이니시스 13,760원의 매수가에서는 아쉽게 수익률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569.6% 기록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 표적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전에 잡아주셨던 표적 종목들, 지금 급등 종목들이 너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간이 좀 부족할 지경인데요. 그럼 전문가님, 전일 표적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KG 이니시스 이제 어제 표적 종목으로 드렸던 건데요. 오늘 좀 밀리고 있어요. 근데 모빌리언스는 어제 강하게 올라갔었죠. 강하게 올라가고 밀리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 갭을 메우고 뭐 바닥에 있는 종목도 웬만하면 다 튀기 때문에 조금 밀린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할 흐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애플페이 관련주 해가지고 상한가 갔던 게 있는데 아까 아나운서님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처럼 애플페이 결제 관련주들이 끝난 거는 아닌데 어제 이슈는 금요일 날이 됐던 겁니다. 금요일 날 이슈가 되고 나서 어제 아침서부터 종목들이 너무 강하게 움직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애플페이, 그러니까 관심도가 높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애플페이, 일단은 그러니까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도 관심이 높지만 갤럭시 쓰는 사람들도 좀 지겹죠. 그래서 아이폰 한번 바꿔볼까, 한번 써볼까 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슈는
분명히 또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결제된 뭐 단말기라든지 NFC 그 서비스를 하는 그런 제공하는 서비스 같은 이제 하잉크 코리아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고 아직 차트가 살아 있어요. 이런 애들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 보면 결제주들인 KG 모빌리언스 얘는 급등을 하고 오늘 눌리고 있는 건데 그거랑 똑같은 KG 이니시스 그러니까 쟤네들이 다시 움직이면 그때 다시 올라오면서 뭐 14,000원, 뭐 15,000원 뭐 이 정도로 다시 한번 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일부러 안 올라가려고 얘네들이 누르면서 그러니까 오늘은 결제주들하고 애플페이 관련주들을 눌러놓고 그다음에 지금 어디도 빠지고 있냐면은 은행주들도 살짝 눌러놓고 움직이는 쪽이 IT예요. 근데 IT 하면은 어디다? 성장기 기술주의 대표적인 IT인데 반도체 쪽보다는 주도주가 어디로 바뀌었다? 인공지능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인공지능 섹터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데 아까도 얘기했던 비트나인. 우리가 상한가 가게 생겼어요. 어쨌든 인공지능 sek터들 이런 식으로 돌파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순환합니다. 그러니까 애플페이는 뭐 인공지능으로 엮기에는 좀 그렇죠. 좀 어거지로 먹으려고 해도 쉽지는 않지만 그냥 애플페이는 애플페이 관련주고 그다음에 뭐 정치 테마, 뭐 안철수 테마는 안철수 테마대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는 메타버스대로 가는 거고 인공지능 뭐 게임주는 게임주, 뭐 엔터주는 엔터주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애플페이도 하나의 그 섹터 내에서 이렇게 이슈가 단번에 끝나는 이슈는 아닌 것 같으니까 하여튼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오늘의 표역 종목 자 디어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 디어유인데요. 좀 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정받을 때 사는 게 좀 좋기는 한데 지금 분차트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았으니까 최대한 좀 저점 매수를 하세요. 떠 있는 상태에서 덤비지 마시고 분차트로 봐서는 한 45,000원쯤 조정을 받으면 공략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더 싸게 사면 더 좋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일찍 넘어가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넘어가서 위로 이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유엔젤처럼 되거나 비트나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떠 있다가 넘어가면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어설프게 떠 있을 상태에서는 쫓아갈 필요는 없는데 조정을 받으면 매매로 그리고 더 싸게 사면 더 좋습니다. 여기 밑에 보이는 21선 라인으로 조정받잖아요. 그러면 만만해요. 근데 안 내려올까 봐 그러는 거예요. 안 내려올까 봐. 4만 원, 뭐 39,000원 내려오면 사면 좋은데 이 방송의 특징은 얼로 내려오면 사세요가 아니에요. 안 들어오면 미도달 되면은 일단은 수익률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들어와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4만 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들어오면 나중에 뭐 일주일이 들어오면 다시 제가 갖고 나오겠죠. 어쨌든 오늘은 45,000원 쪽으로 45,000원 쪽으로 조정을 받으면 공략해 볼 수가 있고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유엔젤처럼 비트나인처럼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는 게 지금 시장의 유행 특징이기 때문에 제가 과거서 같은 경우 과거에서는 이런 식으로 떠 있는 종목을 잘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떠 있는 것도 갖고 나오죠. 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은 바닥에 쑤셔박혀 있는 건 잘 사요. 그러니까 무거워서 더 안 갑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장이 돌아선 상태에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더 잘 갑니다. 지금 유엔젤하고 비트나인이 그랬듯이 그래서 지금은 가고 있는 종목들을 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최대한 어떻게 싸게 살 건가 그거를 고민을 하면서 오늘은 디어유라는 종목, 표역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디어유 만나봤습니다. 디어유 매수가로는 4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와 방송 중에 혹은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소통의 창구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번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상담은 시젠인데요. 37,940원에 8%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젠 같은 경우에 화학 바이오주인 시젠, 최근에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요. 그래도 이 생명과학 서비스 브랜드 평판 1위에 등극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매수세와 저가 매수세가 지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중 바닥을 찍고 다시금 본격적인 상승 랠리에 시작될 수 있을까요? 자, 시젠 보기 전에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유엔젤 엄청 많이 잘 올라가죠. 그러니까 유엔젤이 자, 노란 톡방에 그 날짜가 찍혀, 시간도 찍혀 있고 유엔젤 보니까 한 70% 올라갔더라고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 섹터인데, 자, 시젠 질문 들어와서 그러는데 차트는 비슷했어요, 바닥에서. 근데 시젠은 그렇게 못 갑니다. 근데 언젠가는 가겠죠. 언젠가는 갈 텐데 어쨌든 노란 톡방 지금 열어놨으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13자리 정도 남았어요. 자, 한번 시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젠. 자, 제가 좀 전에 유엔젤 얘기했죠. 왜 유엔젤 얘기했냐면 이거 노란 톡방에 거기 시간도 찍혀있고 날짜도 찍혀있어갖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 지금 1,500명이 있거든요. 다 봤어, 사람들이. 자, 유엔젤 바닥에서 이게 인공지능, 이게 이슈도 줬어요. 이게 구글, AI 관련주로 지금 엮였다. 뉴스까지 줬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 그때는 바닥이었는데, 그때 여기였어요. 이거 여기였는데 갑자기 한번 움직였다 말다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가지고 그때 노란 톡방에 있는 사람이 전문가님 유엔젤 뭐 샀나 봐요. 저는 추천주를 준 것도 아닌데 인공지능 뉴스 나왔으니까 유엔젤 잘 봐라. 인공지능 AI 구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왔더라. 그것만 얘기해 줬는데 뭘 샀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에서 바닥이니까 좋아 보여 샀겠죠. 자, 얘는 바닥에서 지금 70%를 넘게 올라갔습니다. 뭐 3,200원짜리에서 거의 6,000원 갔으니까 거의 좀 있으면 이제 더블 가까이 갈 것 같은데 그럼 얘는 왜 올라간 거예요? 제약주가 아니잖아요. 인공지능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시젠은 왜 이렇게 못 가는 거냐? 얘는 인공지능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아예 안 가는 거냐? 아니죠. 가기는 가는데 자, 오늘 제약주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제약주의 흐름이 그래도 빨간색이 나오기는 하는데 유엔젤처럼 상한가를 가거나 비트나인처럼 20% 올라가거나 그런 게 없어요. 봐봐요. 한미약품이 한 25% 정도 올라가야지 시젠도 움직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한 20% 급등을 해야 시젠도 한 10% 급등을 하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섹터의 그 힘들이 집중들이 돈들이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 지금 인공지능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약주는 그냥 천천히 그러니까 강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제일 꼴등이긴 하지만 뭐 가져가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37,500원, 940원, 뭐 그 정도의 비중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비중과 비중 8%밖에 안 되죠. 그리고 그 정도 물려 있는 거라면 그냥 장기적으로 뭐 가져가세요. 대신에 얘가 인공지능 섹터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서는 그렇게 크게 폭등을 하면서 50%, 100% 올라가기는 어렵다. 하지만 올 겨울이 지나고 내년 겨울, 2024년도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서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감이. 왜냐면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요. 실적도 좋고. 그래서 요점만 얘기해드리면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천천히는 가요. 천천히는 뭐 3만 원 가고 3만 2천 원, 뭐 천천히 뭐 세워라 내워라 막 그런 느낌으로 그냥 지겹도록 천천히는 가지만 급등은 안 해서 억울하고 옆에 있는 저쪽에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인공지능 막 급등해서 배가 굉장히 아플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참고 견뎌내고 내년까지 그 갖은 그 고통과 수모와 다른 거 다 올라가는데 이것만 안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뭐 시젠 굉장히 막 그 토론방에서 막 욕이 난무하겠죠. 이것도 주식이냐? 왜 올라가지 않느냐? 딴 애들은 벌써 50%, 100% 다 올라갔는데 얘만 안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난무하겠지만 버티면 2024년도 뭐 2월달, 3월달 딱 1년 정도 지나면 그때에서는 4만 원 이상에서 그렇다고 뭐 큰 수익은 아니에요. 4만 원에서 계속 상승을 하는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갈 때가 되면 얘도 가긴 가는데 지금은 저쪽 인공지능 섹터, 보안주, 뭐 네트워크 이런 쪽으로 붙는 바람에 저쪽을
추가 매수나 하는 거는 저쪽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가져가셔라. 나쁜 얘기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애보다 그러니까 안 움직이기 때문에 소외를 받을 수 있다.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워낙 빠르고 강력한 흐름의 다른 업종들이 확인되니까요. 추가 매수는 다른 업종을 추천을 해주셨지만 시젠 그래도 흐름이 좋으니까 보유하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상담은요. SK케미칼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로는 9만 원에 비중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SK케미칼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이 SK케미칼 지금 분기적자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은 좀 이르지만 그래도 이 반도체 업종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건 아닌가라는 기대가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님, 우리 이 상담자분께서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까요? 자, SK케미칼 보유는 가능해요. 일단 SK케미칼은 뒤에 이제 화학, 케미칼이 붙었지만 이제 제약 섹터도 가지고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약주가 지금 제일 멍청합니다. 근데 이게 제일 멍청하고 안 움직여도요. 슬퍼하지 마세요. 종목은요. 어느 정도 순환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빠른 순환은 한 2년 안에 나오고요. 업종이 바뀌는 거. 근데 그건 기대하지 마세요. 2년 안에 막 조선주가 대장이 됐다가 제약주가 대장이 됐다가 IT가 대장이 됐다가 이게 빠르면 2년 정도 걸리는데 적당히는 한 4년 정도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안 가면은 한 8년 정도. 그러니까 제약주가 안 가기 시작한 게 딱 2년 지났거든요. 제약주들이 대부분 다 고점 대비 빠지고 나서 안 간 게 한 2년 정도에 한미약품부터 해가지고 셀트리온 다 2년 동안 빠졌는데 그래서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나 내후년 그러니까 4년 안에는 사이클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안 간다.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8년 뒤에는 그러니까 8년 안에는 웬만하면 갑니다. 만약에 8년 안에 제약주가 안 간다? 안 가면 그때 가서는 뭐 제 욕을 하든 뭘 하든 뭐 저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이기 때문에 8년 안에 무조건 가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도움되는 얘기 아니에요. 8년 안에는 그 어떤 종목도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도움 드리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바닥을 잡을 거냐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알려드렸으니까 만약에 어떤 업종이 있는데 8년 동안 안 갔다. 그러면 그런 애들을 앞으로 2, 3년 동안 해서 잘 째려가지고 바닥을 잡으면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8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사자마자 그래도 1년 안에서는 큰 사이클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주식이라는 걸 공부를 하는 건데 어쨌든 얘는 2년 동안 빠졌고요. 이 정도에서는 이제는 반등을 줘도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약주가 올겨울 아니면 내년 겨울이 타이밍인 것 같은데 지금 올겨울에서는 애들이 돈이 안 들어가요. 막 이걸 땡기고 뭐 올려야 되는데 이슈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지금 많은 해열제라든지 이런 거 지금 부족하다고 지금도 날리고 뭐 뉴스도 어제도 나왔었는데 불구하고 뭐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럼 어디만 움직이느냐? 죄다 저쪽만 움직여요. 지금 또 MP라는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메타버스거든요. 이런 것만 가요, 이런 것만. 그러니까 지금은 섹터가 절로 몰렸기 때문에 그냥 돈들 놓고 땡겨 올리는 게 다 저쪽이기 때문에 똑같은 호재의 뉴스가 나와도 저쪽이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SK케미칼을 다시 설명하자면 이거 9만 원에 물린 거는 그냥 가져가세요. 그 정도 수익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MP처럼 여러분들의 꿈이 이거잖아요. 사자마자 일주일 만에 몇 프로 먹고 싶어요? 사자마자 얘 지금 일주일 만에 몇 프로 갔어요? 63% 올라갔습니다. 사자마자 63% 먹고 싶죠? 그러면 종목을 교체를 해야 돼요. 제약주들도 때로는 사자마자 일주일 만에 63%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그랬고요. 2019년도 말서부터 2020년도 코로나 터질 때도 그랬어요. 그냥 눈만 뜨고 일어나면은 제약주들이 맨날 20%씩 날아갔었던 때. 그러니까 그게 돈들이 글로 들어가서 그런데 지금은 그 세력들이 제약주를 땡기질 않고 죄다 저 인공지능 쪽으로 뭐 보안주, 메타버스, 뭐 게임주, 엔터주, 인공지능 이쪽으로 놓고 돈 놓고 돈 먹기 땡기고 있으니까 좀 지겹죠. 그래서 SK케미칼은 지금처럼 이렇게 안 움직이면 그냥 적당히 한 9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종목 교체를 하세요. 안 그러면은 그냥 천천히 다른 애들 50%, 100% 올라갈 때 그냥 천천히 10만 원까지도 보유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금액이 크다. 한 500억 정도 있는데 한 300억 정도 투자하고 싶다. SK케미칼 좋습니다. 천천히 무조건 먹어야겠다. 수익이 뭐 10%라도만이라도 무조건 먹고 싶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안전하고 좋은데 단기간에
60%를 먹고 싶고 80%를 먹고 싶다. 그러면 저쪽에 있는 강한 섹터로 달라붙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빠른 걸 원하면 교체를 그냥 천천히 뭐 5%를 먹어도 10%를 먹어도 안전하게 천천히만 먹으면 된다. 그러면 SK케미칼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네. 한솔 로지스틱스고요. 네, 매수가는 3,500원에 네. 비중은 27%요. 비중은 27%. 네네. 사신 지 한 6개월, 7개월쯤 되셨나요? 네네. 저번에도 전문가님이 상담 잘해주셔가지고 네. 수익 크게 보고 나왔거든요. 어떤 걸? 한솔이를 아니면 다른 거를? 아니요. 다른 종목을? 네, 태양광 쪽 음. 마이너스 엄청 심했는데 전문가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잘 파셨네요. 네네. 왜냐면은 아마 제가 태양광 상담은 되게 오래 지났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오래 지났는데 아마 제가 상담한 이후에서 태양광들 다 빠졌을걸요? 네, 그랬다가 예, 근데 전문가님이 딱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그때 네. 안 팔았으면 좀 꽤 고생 좀 했을 텐데 잘 파셨는데 네네. 어쨌든 오늘은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를 질문 주셨는데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자, 차트를 보니까 얘도 이제 정배열로 돌리고 있고 수급도 괜찮아서 수익으로 돌 것 같아요. 네. 매수가가 3,500원이에요? 그렇죠. 네. 3,500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수익을 돌 수 있는데 거래가 너무 없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상승을 할 것 같은 느낌인데 네네. 수익이 나버리게 되면 이게 지금 차트를 보면은 완전 바닥이 아니에요, 지금.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만큼 하락해져 떨어지고 여기서 박스권을 준 다음에 눌리고 또 움직이면 3,500원에서 4,000원까지는 보이는데 아, 네. 이거를 4,000원까지 노리느니 메타버스, 게임주 아니면 보안주 뭐 이런 쪽으로 차라리 엔터주 쪽으로 다시 돌리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빠를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요거는 3,500원으로 들어주면 뭐 네. 천천히 올라가겠지만 시간 좀 걸리겠지만 네네. 수익이 나면은 좀 빠른 강한 섹터로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거는 좀 더 가져가셔도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어유 지금 표적 종목으로 만나볼 텐데요. 저희는 지금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디어유 지금 시장의 흐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수가로는 45,00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45,9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함께 매수 포인트까지 잘 확인해 나가시면 더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이 장 초반에 이어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계속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412억 원의 매물을 담아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 그새 매도세로 전환을 해줬고요.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 각각 1,309억 원, 61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요. 개인 투자자 홀로 덜어냅니다. 949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98억 원, 954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 시각 기준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상승하는 업종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지수로 확인해 보시면 장 초반에 이어서 이 상승의 흐름 계속해서 강력하게 보여집니다.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2,448선 지켜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가 넘는 상승폭 보여주면서 770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흐름 이정수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좀 어떠할까요? 오늘 예상보다 좀 강해서 일단 좋아요, 분위기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개인들이 하도 많이 사가지고 거의 뭐 7천억 넘게 샀죠. 그래서 이러면은 내일 조금 더 눌러놓고, 물론 눌러도 갈 종목은 갈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눌러봤자 뭐 어차피 갈 종목은 가요. 가긴 가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빨간색이 많을지, 일단 코스피는 파란색이 더 많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은 월등히 2배 정도 더 많은데 코스피는 상승 종목 수가 더 적어요. 하여튼 빠지는 게 528개, 올라가는 게 335개니까.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던 흐름이 맞기는 맞는데 생각보다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거는 이제 테마 장세가 참 좋구나. 자, 차트도 보면 뭐 코스닥 차트를 보니까 지금 고점을 돌파를 했죠. 1.1%의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는 0.33%밖에 상승을 못하고 있고 마이너스 하는 게 좀 다행이네요. 어쨌든 박스권에 있고 차별화 장세면서 어디가 강하다? 뭐 아까도 얘기했던 인공지능, 메타버스 뭐 이쪽 애들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게임주 흐름도 나쁘지 않고 엔터주 흐름도 오늘은 나쁘지 않네. SM 라이프 디자인 8% 상승에 SMCNC 5.8% 상승. 뭐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오늘 새벽, 그러니까 오늘 넘어가는 자정 8일 우리나라 새벽 2시 40분에 이제 발표까지는 아니고 그냥 연설을 하는 파월 의장의 뭔가 얘기가 나오면 안 흔들릴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뭐 내일도 오늘과 같은 테마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원래는 오늘까지는 제가 차별화 장세로 봤는데 이렇게 되면 순환매 장세까지도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순환매 장세가 나와야 개인들이 흐름이 좋아요. 차별화 장세는 가는 것만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나인만 내일 맨날 올라가고 비트나인 이것만 내일 맨날 올라가고 나머지들은 하나도 안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BT9이 올라가면서 나머지 인공지능도 같이 뭐 데리고 가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혼자만 올라가고 욕심쟁이처럼 그런 흐름이 나오면 이건 차별화 장세. 근데 그 안에서도 순환을 하거나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도 순환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종목별로도 순환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다 순환을 해주면은 개인들이 가장 편한 흐름이 되는데 일단은 강한 섹터 내에서의 그 업종에서 업종은 아니고 그 안에서 비슷한 애들끼리는 순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인공지능이 움직였으니까 인공지능 관련된 뭐 반도체가 움직이든 아니면 인공지능에 관련된 뭐 이제 뭐 VR, AR, XR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이번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인공지능에 대한 관련된 이슈, 뉴스들도 해외에서 나올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제가 뭐 오늘 끝나고 이제 신의 한 수 소통 방송에서 뭐 잠깐 언급해 드릴 수는 있으니까 이따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시장은 봤고 자, 그러면은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대감에 더해져서 우리 시장 힘차게 흘러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블레스님께서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모레지 49,000원에 8%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좀 하락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아모레퍼시픽 그룹주인 아모레지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담겨져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지금 우리 블레스님의 매매가 49,000원까지 그 상승세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많이 이미 올라온 상태예요. 근데 49,000원에 지금 사셨단 말이죠.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21만 원에서 떨어졌던 종목이라 얘가 5만 원 가든 6만 원 가든 7만 원을 가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동안 빠졌던 거에 절반은 들어줘야 되니까 12만 원까지는 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12만 원 들어주기에는 너무 많이 빠져 있죠. 이게 여기서 12만 원 간다 그러면 400%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그 기대감은 다 받을 만큼 어느 정도 받았다고 봅니다.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럼 이제는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실적은 좋아지겠죠. 뭐 나빠질 것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좋아질 건데 그렇다고 뭐 실적이 좋다 그래서 주식이 정비례하면서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실적이 뭐 엄청나게 지금 보면 매출액을 보면은 그냥 대동소이하게 뭐 이렇게 크게 컨센서스를 많이 잡지는 않았는데 뭔가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뭐 인도에서 그냥 다 끌고 간다, 중국에서 다 끌고 간다, 뭐 동남에 다 끌고 간다, 뭐 유럽에서 다 끌고 간다, 없어갖고 난리 났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 정도의 큰 그 이슈라면은 엄청나게 올라갈 텐데 뭐 그것까지는 아니니까 그냥 천천히 5만 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워낙 많이 빠졌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5만 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지금 23,000원대에서 하나, 둘, 셋, 넷 지금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라 중간에 잠깐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쉰다 그래서 나쁠 게 없어요. 어차피 많이 빠졌던 종목이라 쭉 꺼질게 떨어져봤자 다시 5만 원, 6만 원, 7만 원으로 올라갈 종목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은 여기서만 안 물리면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고점에서만 안 물리면 됩니다. 이거를 20만 원, 뭐 17만 원, 15만 원, 12만 원 이 위에서만 물리지만 않았다면 10만 원까지도 물려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걸릴지언정 올라오기는 올라올 거예요. 거기까지는. 근데 지금 뭐 4만 9천에 물린 거는 물린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마음 편안하게 5만 원 수익 날 때까지 가져가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HMM요. 어떤 거요? HMM. HMM.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고 39,000 하여튼 4만 원 돈에 샀어요. 4만 원 돈에서 예. 지금 손실이 한 45% 정도 되시는데 예. 자, 차트를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지금 돌리려고 계속 그 박스권을 그러니까 수렴형 내지는 이제 박스권을 밑에서 만들어 놓고 이제 우상향으로 살살살살 돌아가려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아까 봤었던 막 그 유엔젤처럼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얘는 테마주고요. 유엔젤은 테마주고 얘는 아주 정상적인, 물론 얘도 우겨놓으면 테마주지만 그 전에 시가총액이 10조짜리가 되는 지수주기 때문에 지수가 폭등을 해야 되는데 지수는 폭등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얘도 천천히 상승을 하거나 박스권을 탈 거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가져가면 일단 25,000원까지 한 달 동안에 25,000원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뭐 두 달 동안 내에서 뭐 27,000원 가면 그것도 많이 가는 거고. 석 달 동안 내에서 3만 원 간다?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석 달을 지켜보면서 3만 원까지는 그냥 가져가시고요. 4만 원까지 올라오는 거는 쉽지가 않아서 일단 3만 원까지는 보여요. 한 석 달 정도에서 한 넉 달 정도 생각을 하고 4만 원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으니 3만 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질문을 주시고 버리지 말고 가져가는 거는 괜찮은데 좀 얘도 마찬가지 좀 지겨울 수 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그 뭐 버릴 수 없이 그냥 가져갈까요? 가져가서 한 3만 원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나스닥이 많이 깨지거나 나스닥이 폭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제가 오늘 아침 방송 나와서 파란색 넥타이 메고 오면서 지수 박살나니까 현금해야 됩니다. 또다시 종목도 50% 박살날 거니까 갖고 있는 종목도 빨리 던지세요. 이런 얘기 나가면 그때는 얘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매일같이 빨간색 넥타이 메고 오는 거는 장이 좋아졌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오면서 장이 괜찮습니다. 그럴 때에서는 그냥 3만 원까지는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계속 버티면서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 HMM 그렇게 흐름이 강력하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3만 원 선까지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3만 원 선 되면 다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다날인데요. 8,34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다시피 지금 10%가 넘는 11%가 가까운 상승폭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바로 이 다날이 발행한 가상자산인 페이코인, 이 페이코인의 상장 폐지가 연기되었다라는 소식에 오늘 좀 급등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이 이슈가 좀 이슈인 만큼 아무리 상승한다고 해도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차트로 확인해 보면 좀 어떠할까요? 근데 거래가 지금 실리고 있는데요. 그 페이코인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말썽을 부렸던 부분들인데 제가 얘기해드렸죠. 그걸로 인해서 얘네들이 손실 난 건 없어요. 뭐 욕은 먹겠죠. 욕은 먹겠지만
발행해 놓고 뭐 거기다가 뭐 크게 뭐 도덕적인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면 이미 벌써 상장 폐지됐을 텐데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만약에 구멍가게를 만들어 놨는데 구멍가게 옆에 호떡가게를 차렸어요. 호떡가게 망했다 그래서 구멍가게까지 망하지는 않잖아요. 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냥 덤으로 하나 그냥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만인 거고. 이게 호떡가게 망했다 그래서 이게 연쇄적으로 그 사람 집에 뭐 점포가 망하고 집도 망하고 뭐 가족까지 다 연결돼가지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페이코인 예전에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슈가 나와서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사라진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반등 준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뭐 그거와 상관없이 결제 관련주들은 지금 애플페이 이슈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결제 관련주들 이슈가 이제 될 때도 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 보면 바닥에 있죠. 바닥에 있고 거래도 이제 여기서 듬성듬성 실리고 있고 이 정도 많이 빠졌으면은 얘도 어느 정도는 이제는 반락을 치고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매수 가격이 8,340원인데 일단 7,000원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더 하셔도 돼요. 20% 비중이 좀 적진 않지만 추가 매수를 더 했다가 물론 지금 가격에서 좀 더 싸게 사는 게 좋겠죠. 내려올 때 추가 매수를 했다가 7,000원에서 7,500원까지는 뭐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에 이렇게 올라가듯이 발동이 걸릴 거냐는 거래량이 좀 힌트를 줘야 되는데 조금 더 실려야 돼요. 이슈도 더 돼야 되고 일단은 뭐 7,500원, 뭐 8,000원 뭐 여기도 그러니까 7,000원서부터 8,000원 라인은 시간이 좀 걸려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면은 수익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좀 시간이 문제지 이게 뭐 더 이상은 이제 저점이 깨지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이제는 좀 어렵지 않나. 오히려 더 상승을 하거나 뭐 10,000원으로 가거나 11,000원으로 갈 가능성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1년, 2년 지나면 10,000원에서 11,000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이게 밑으로 4,000원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이 많이 깨지거나 제가 어느 날 파란색 대퇴 메고 오면서 시장이 이제 박살날 거니까 주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피고름장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이 얘기는 취소입니다. 장이 괜찮았을 때에서 10,000원, 11,000원을 본다라는 얘기고요. 장이 안 좋을 때에서는 일단은 손절해 놓고 다시 밑에서 다시 사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제가 하락 방향으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에서 바뀔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센트럴 모텔. 뭐 어떤 종목이요? 센트럴 모텔. 센트럴 모텔. 17,000원. 17,000원에 비중은 10%? 20%요. 20%? 네네. 17,000원. 그렇게 막 엄청나게 비싸게 사신 건 아니네요, 보니까. 물타기를 몇 번에 한 거예요. 아, 몇 번 하셔서. 근데 비중이 근데 20%밖에 안 돼요? 물타기 하다 보면은 막 50% 되고 막. 10%에서 이제. 그러니까 물타기를 그래도 잘 하신 편이에요. 비중이 많지도 않고. 자, 차트를 보면은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들어가는 섹터인데 네. 지금 자동차 섹터, 그러니까 자동차 이슈들도 그러니까 얘네들 말이 맨날 바뀌어요. 분명히 작년만 하더라도 앞으로의 그 경기가 둔화가 돼서 자동차 판매량이 어려울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그래갖고 막 흔들어 놨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어제 그저께서는 이제 현대차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지금 좋은 얘기 다시 나와주거든요. 네. 일단 자동차 부품주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다고 보여요. 예. 괜찮게 보이고 이것도 17,500원 돌파하면 이제 2만 원인데 거래량이 실려 있는 모습을 봐서는 이거는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으니까 네. 17,000원 넘어갈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 네네. 욕심을 좀 더 내면은 2만 원 돌파도 가능해 보이니까 일단 17,000원 넘어갈 때 다시 전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수익은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물타기는 물타기도 조금 더 가능합니다.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또 신의 한 수, 3시 30분에 하는 거 거기에서도 이제 시장에 대한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 들어오시면 되고 노라폭박도 지금 열려 있습니다. 이제 방송 끝나면 닫을 거예요. 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지금 반등을 줍니다. 저는 한 수, 목, 금,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부서부터 파월 의장이 연설이 끝난다 하면서부터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고 움직일 줄 알았는데 물론 시장은 안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닥만 올라가고 있고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장이 좀 강한 것 같아서 계속 테마의 흐름들 좋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서 이따가 신한수 시간대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후에도 소통하실 수 있는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